세 번째 단원에 들어왔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함수가 뭔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죠.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단한 예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. 예를 들면 한 개에 500원 하는 아이스크림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. 근데 이 아이스크림을 X개를 살 겁니다. 그때 총 가격을 Y1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. 그러면 이 X와 Y의 관계를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이게 뭐냐면, 자, 만약에 아이스크림을 한 개 산다라고 한다면 그때 가격 Y는 500원이 되겠죠. 그 다음에 이 아이스크림을 2개 산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때 가격 Y는 1000원이 될 겁니다. 그쵸? 이 아이스크림을 몇 개 사면, 3개 사면 그때 가격은 당연히 1500원이 될 거고요.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 X의 개수가 정해지면 그때 가격 Y도 정해지게 됩니다. 그런데 이 X와 Y의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. X 값이 1인 경우, 즉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는 경우에는 가격은 딱 500원으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. 즉 500원 이외의 값을 Y가 가질 수는 없다는 거죠. 그 다음 X가 2이면, 즉 아이스크림을 2개 사면 그때 가격 Y는 1000원으로 결정이 됩니다. 그래서 이때 이 Y 값이 1000원 이외의 값을 가질 수는 없어요. 그렇죠? X가 3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X가 3일 때에는 Y 값은 오직 1500원만 가능한 거죠. 다른 값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, Y가. 그래서 이와 같이 이 X 값이 결정되었을 때 그 값에 해당하는 Y 값이 오직 하나로 정해지는 관계가 이 X와 Y라는 변수 사이에 있을 때 우리는 Y를 X에 대한 함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이해하셨나요? 예, 요거 정리해 드릴게요. 두 변수 X, Y에 대해서 X의 값에 따라 Y의 값이 오직 하나씩 정해지는 관계가 있을 때 이 Y를 X에 대한 함수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.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X의 값에 따라 Y의 값이 오직 하나씩 정해진다라는 이 부분이고요. 그런 관계가 있을 때 우리는 Y를 X에 대한 함수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, 요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이럴 때 이 함수를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냐 하면 Y는 F의 X다, 요렇게 나타내게 돼요. 자, 요때 요 F라는 건 어디에서 왔냐 하면 함수를 영어로 하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펑션입니다. 펑션. 이 펑션에 F를 쓴 거예요. 그럼 요 괄호치고 X를 쓴 건 뭐냐 하면 X 값이 변함에 따라서 어떤 펑션, 즉 함수에 의해서 Y 값이 딱 하나로 결정된다 라는 걸 뜻하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아이스크림 문제에서는 Y는 이 펑션 X라는 게 500 곱하기 X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. 그죠?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면 500원, 2개 사면 1000원, 3개 사면 1500원, 이런 관계가 성립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되냐 하면 F의 X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얘는 함수인데 누구에 대한 함수냐? 바로 X에 대한 함수다라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. 그래서 X에 대한 함수라는 건 X 값이 변함에 따라서 그때의 Y 값이 딱 하나로 정해지는 관계가 X와 Y 사이에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됐습니까? 오케이. 자,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정비례라는 걸 배웠어요. 기억나시죠? 이 정비례라는 것이 뭐였냐면 Y는 AX, 이때 A는 0이 아닙니다. 요런 관계가 있을 때 Y는 X에 정비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. 근데 이 정비례 관계를 보면 X 값이 변함에 따라서 Y 값이 딱 하나로 결정이 됩니다. 즉 X가 1일 때에는 Y는 A, X가 2이면 Y는 2A, X가 3이면 Y는 3A 이렇게 결정이 되죠. 따라서 요 관계도 뭐가 되는 거예요? 바로 함수가 된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것도 Y는 X의 함수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반비례 관계는 어떨까요? 이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은 Y는 X분의 A를 만족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. 중1 때 배운 거예요. 근데 이것도 A가 0이 아니겠죠?
근데 이것도 x가 값이 변함에 따라서 y 값은 딱 하나로 결정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경우도 y는 x의 함수다.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됐죠? 네. 그래서 자,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. 함수라는 것은 x 값에 따라서 y 값이 오직 하나로 결정되는 관계가 x와 y 두 변수 사이에 있을 때 우리는 y를 x에 대한 함수라고 하고 그것을 y는 fx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낸다 라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됐죠? 자, 그러면 함수를 공부할 때 또 가장 많이 만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함수값이라는 용어예요. 이 함수값은 뭐냐? 함수에서 x의 값에 따라 하나씩 정해지는 y의 값을 x에 대한 함수값이라고 합니다. 자, 예를 들어서 이 f의 x라는 이 함수가 2 곱하기 x다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. 이걸 다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냐 하면 y는 fx가 함수를 나타내는 기호라고 말씀드렸죠? 그럼 y는 fx가 지금 2x니까 결과적으로 y와 x 사이에는 이러한 관계가 성립한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. 이해되시죠? 네. 자, 그러면 x가 1일 때에 이때 y값이 얼마예요? 이 y값이라는 건 결국 f의 x값, 즉 f의 1을 얘기하는 거고요. 이때 f의 1은 2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또한 x가 2면 이때 y값, 즉 f의 2값이라는 것은 여기다 2를 대입하면 되니까 4가 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x값이 바뀔 때마다 그때 함수가 갖는 값, 즉 y가 갖는 값을 이 x에 대한 함수값이라고 부르는 거예요. 따라서 x가 1일 때에 요 함수의 함수값은 2가 되는 거고요. x가 2일 때에 요 주어진 함수의 함수값은 4가 된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됐죠? 그래서 함수값은 쉽게 말하면 y와 x 사이에 이러한 관계가 성립할 때에 그때에 y의 값을 얘기한다.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. 어려운 거 없죠? 자, 그러면 우리는 요 함수 값들을 가지고 x와 y의 순서쌍을 만들 수가 있어요.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뭐 x가 1일 때 y값, 즉 함수값은 2고 x가 2일 때 함수값, 즉 y값은 4고 이거죠. 그때 이 x값과 y값의 순서쌍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면 x가 1일 때는 2다 이런 순서쌍을 만들 수가 있죠. 그 다음 x가 2일 때는 y는 4다 이렇게. 그죠? 뭐 하나 더 해볼까요? x가 3일 때 y는 6 이런 식으로 x값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오직 하나의 y값 그거를 x, y라는 순서쌍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순서쌍을 좌표로 하는 점을 우리 중1 때 배웠던 좌표 평면 위에 다 찍는 거죠.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여기가 이제 x축입니다. 요게 y축이 되는데 x축, y축이 되는데 요 순서쌍을 좌표로 하는 점을 찍는 겁니다. 예를 들어 x가 1일 때 y가 2다 이렇게 찍는 거죠. x가 2일 때는 y는 4다 이렇게 찍는 겁니다. x가 3일 때는 y는 6이다 이렇게 찍는데 이것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. x가 0이면 y는 2 곱하기 x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x가 0이면 y는 0이고요.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이면 y는 마이너스 2 뭐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x가 2분의 1이면 y는 1이고요. 그죠? 얼마든지 점을 계속 찍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요 순서쌍들을 좌표로 하는 점을 좌표 평면 위에 다 찍어서 한꺼번에 모아놓게 되면은 요러한 하나의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. 그죠? 그래서 요 직선을 우리는 함수 y는 2x의 그래프다 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. 이해가 되시죠? 자, 그래서 이 함수의 그래프라는 것은 뭐냐 하면 x값에 해당하는 y값을 가지고 순서쌍 x, y를 만든 다음에 그 순서쌍을 좌표로 하는 점을 좌표 평면 위에 찍어서 모두 다 모아놓은 것을 우리는 함수의 그래프라고 한다.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.
아시겠죠? 자, 그러면 이번 시간에 우리 세 가지 함수가 뭔지 배웠고요. 함수 값이 뭔지 배웠고요. 함수의 그래프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. 요거 세 가지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. 아시겠죠?